안녕하세요. 노병철입니다. 위기. 지금 위기죠.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년 전의 사람들도 위기를 말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그리고 500년 전의 사람도 마찬가지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말들 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 시기를 가장 어려운 때라고 말들 합니다. 어쨌든 위기는 늘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10년 후도 위기는 계속됩니다. 문제는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위기를 멋지게 이겼던 우리의 영웅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지금부터 배우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앞에 이 얼굴 보시죠? 굉장히 부드러운 얼굴입니다. 이순신의 영정은 많이 있어요. 어느 것이 이순신의 얼굴인가 이건 정말 고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얼굴 어떤 모습이죠? 그렇죠. 온화한 얼굴.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 온화한 얼굴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하면은 이 얼굴을 표지 모델로 늘 삼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명량 영화가 나왔죠. 다 보셨죠? 저는 명량 영화를 자문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물어봤죠. 영화 배우가 누구냐? 아이고 범죄와의 전쟁 올드보이 최민식 배우가 사실 안 맞았어요. 그러나 영화라는 것은 바로 몰입이 됩니다. 한 10분 지나니까 최민식 배우가 아이고 이순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순신 하면은 최민식 배우 얼굴이 떠오르면 사실은 곤란하거든요. 늘 고민했지만은 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이순신 같은 얼굴이 발굴됐습니다. 거의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 얼굴이 저하고 많이 닮았다고들 말들 해요. 이 얼굴이 거의 비슷한 이순신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덕수 이씨 이순신의 피를 이어 사실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혀 엉터리는 아니죠. 어쨌든 지금부터 이순신 시작합니다. 이 청년을 잘 보십시오. 이 청년은 이름이 오닉 캄판이라고 그래요. 미국 시카고 출신입니다. 역사학자죠.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 합니다. 유택의 미국인인데 수많은 역사를 공부하다가 한 인물에 꽂혀버렸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이순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는가? 역사 수많은 징기스칸, 나폴레옹, 수많은 알렉산더 시저, 수많은 영웅들이 있지만은 이순신 같은 분을 발견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한국을 자주 찾아왔어요. 지금 이 어느 장면이에요? 그렇죠. 광화문 앞에 이순신 동상에 왔죠. 신문에도 몇 번 이렇게 보도가 된 인물입니다. 이 친구가요, 이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2505년 맞죠? KBS에서 방영되면서 더 충격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인물이 존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가를 집요하게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고 이런 이순신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미국 사람이 잘 몰라요. 미국 사람이 잘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가르칠 때 전 세계 90개 나라에서 고급 장교들이 다 왔었어요. 제가 가르치면서 이순신을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이순신 아느냐 하니까 그 학생들 중에 한 명도 대답을 안 해요. 제가 흥분돼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이순신을 아는가?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흥분해서 정말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해버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다시 제가 물었어요. Do you happen to know General 이순신?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귀국하면은 이순신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왔는데 워낙 바빠서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이순신을 보고 미국에라도 알려야 되겠다. 미국에라도. 그래서 뭐를 만들었느냐? 바로 이 만화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순신을 알리는 만화책.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기사를 보신 적도. 왜 이 돈이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한 2권 나오다가 이것이 못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다 펀드를 조성해서 마지막 4권까지 완간된 리순신 책입니다. 아이고, 저는 이걸 보면서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것을 해서 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 방송국과 손잡고 5년 전부터 이순신 코리아 다큐 4부작을 계속 찍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순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고 있고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인물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자, 이 친구가 오늘 간판에 제가 시카고 강의하는데 찾아왔어요. 자기가 수많은 이순신의 해전을 연구하면서 만화를 집필하는 가운데 한 전쟁만큼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한산 대첩도 이해하고 옥포 대첩 이해하고 다 이해가 가능해요. 여러분 이순신의 해전이 몇 번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크게 묶어서는 23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게 쪼개서는 54번까지 볼 수 있어요. 수많은 해전을 통해서 사실 멋지게 이겨나갑니다. 100% 다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실제로 이 명량해전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42개의 전쟁 나라만 저는 다녔습니다. 수많은 수천의 전쟁의 현장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또 역사를 또 집필하고 했는데 어떤 전쟁도 해석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명량해전만큼은 해석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미스터리할 수가 없어요. 12척으로 실제로는 300척이 들어오거든요. 전방에 들어오는 배만 이순신은 난중 일기에 133척으로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300척 이상 들어옵니다. 그것을 12척으로 막습니다. 더군다나 그 한 사람의 어깨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12척으로 300척을 막지 못하면 그 당시 조선은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의 가장 위기를 이때로 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순신이 12척으로 300척을 막지 못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위기였죠. 그런데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겼느냐? 이걸 아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만 알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도대체 명량해전은 자기들 미국 사람의 이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 찾아온 거예요. 제 강의하는데 와서 명량해전 강의를 듣고 확 풀어버린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를 이제 알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돌아갔던 그 사진이 요겁니다. 오늘 간판. 자, 영화를 여러분 보셨지만은 이 영화는요, 명량이라는 영화는 두 인물이 극적 대립을 이루어요. 왼쪽 누구예요? 이 사람이? 류승룡이라 그러지 말고 이거 실제로 일본 장수 류승룡은 배우고 구르시마 미츠우소라 그래요. 구르시마 미츠우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순신에게 당항포 해전에서 이복형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순신에게. 이걸 복수하려고 들어오는데요. 이 구르시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해적 왕입니다. 해적. 그 당시 해적들이 잘 싸웠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싸움꾼이 바로 구르시마였어요. 지금도 일본에 가면요, 구르시마 해협이 있어요. 물. 그 해협의 특징은 울돌목처럼 물이 돌아갑니다. 그 구르시마 해협. 물 막 돌아가는 데서 배를 이게 끌고 돌리고 싸우는 훈련을 엄청 하고 들어왔던 인물이 바로 이 구르시마 미츠우소입니다. 영화 배우로는 류승룡 배달의 민족 그 사람이지만은 자, 오른쪽은 우리의 최민식 배우. 사실 연기 참 잘했어요. 멋지게 했죠.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격돌하는 것이 바로 명량입니다. 이게 제 책입니다. 명량 진짜 이야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지금도 일본 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창피하게 생각하는 전쟁이 명량해전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어떻게 조선에 이름도 없었던 장수 이순신이라는 무명의 한 장수에게 자기들 최고의 명장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구르시마 들어갔죠. 와키자카 들어갔죠. 도도 타카도로 들어갔죠. 최고의 일본의 명장들이 합사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300척 이상 끌고. 그런데 조선에 이름도 없었던 한 장수, 그것도 12척밖에 없는 장수에게 무참하게 져버렸죠. 일본 사람들 그 자존심을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수많은 왜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명량해전에 대한. 그걸 모르고 우리 또 역사가들이 또 우리 또 일부 또 유명한 작가들이 영화도 그렇게 극작하고 쓰고 또 뭐 드라마도 그렇게 해서 저하고 사실 많이 부딪혔어요. 일본 사람이 주장했던 거 받아들이지 마라.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영화를 낼 때 이 책에 나온 거예요. 명량 진짜 이야기. 실제로 명량 그 당시 놀라운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졌는가를 제가 풀어서 냈던 책이 명량 진짜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표지가 있죠. 이 동상을 잘 보시면은 요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동상이 요겁니다. 자, 이 진도대교입니다. 그 밑에가 울돌목. 물이 막 돌아가죠. 한문으로 바꾸어서 명량.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참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 동상은 이순신의 동상인데 이름이 있어요. 이 동상의 이름은 고뇌하는 이순신 상입니다. 고뇌하는. 참 잘 지었죠. 지금 이 길목은 곧 수백 척의 적선이 들어오는 길목이죠. 여기를 단 12척으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그 모습을 잘 그려놨어요. 자, 보십시오. 이 동상은 볼품이 없습니다. 키가 작고요.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특징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전체에 이순신 동상이 참 많은데 그 동상하고 확실히 다른 하나가 있어요. 확실히 다른 어떤 모습 뭘까요? 칼이 없죠. 지도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동상 참 잘 만들었어요. 보십시오. 1000개의 칼보다도 지형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이 전략입니다. 보십시오. 칼은 숫자 게임이에요. 어차피 칼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많은 척이 이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순신은 12척밖에 없고 300척 이상 들어오면 숫자로는 전혀 이건 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이 진 게임이라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은 바로 전략으로 붙습니다. 이해되죠? 칼을 버리고 지형을 선택함으로 전략으로 싸우겠다는 아주 대단한 장소가 울돌목 명량이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가 오면요. 전투에만 몰입해서는 안 돼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뭐예요? 멀리 보고 큰 그림을 잡는 거예요. 멀리 보고 큰 그림을 잡는 거예요. 이것이 전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전투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전투 딱 붙었을 때 막 잘 싸우죠. 옆에 사람 건드리면 또 싸우죠. 그죠? 이건 잘해요. 이건 잘해요. 하지만은 정말 큰 가슴으로 멀리 보고 나라의 장래를 보고 또 우리 후손들을 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크게 잡고 멀리 그려나가는 이것이 참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걸 지금부터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배우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전략이고 어떤 것이 미래를 보는 것이고 어떤 것이 큰 그림을 잡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나를 넘어서서 사사로운 나를 넘어서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잡아가는 삶이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어린이들, 수많은 학생들, 수많은 기업인들, 수많은 군인들, 한국, 미국 또 수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강의해 왔어요. 왜? 이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정말 힘이 나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칼을 여러분 제가 소개할게요.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질문 드리면 다 그래요. 계속 고개를 이렇게 하다가 불국사 뭐 그래요. 불국사. 불국사가 아니고 현충사. 현충사가 어디예요? 아산에 있는 현충사. 지금은 다시 계속 잘 이렇게 다시 지어져 가지고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거기 가면 유물관 안에 이 칼이 있습니다. 이순신의 장검이라 불러요. 긴 칼, 장검. 이 보물 326-1호입니다. 이 칼을 잘 보시면은 이순신이 직접 한산도에 계실 때 글을 적었어요. 이 칼은 굉장히 중요한 칼이에요. 직접 글을 새긴 글씨가 여기 있어요. 자, 위에 칼에 이것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눈이 나빠서 안 보일 것 같아, 그지? 여러분은 지금 한문은 다 아시는데 사실 눈이 좀 나쁘시잖아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잘 못 읽어요. 제가 읽으라 그러시면은 눈이 좀 나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키워봤어요. 자, 눈 나쁘시죠? 시작. 삼 하시다가 기침하시는 분이 많아. 갑자기 삼천산. 삼척서천 산하동색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삼축되는 칼로 하늘의 명산이 산과 바다가 두려움에 떤다 이런 기계에 찬 글을 적었어요. 그 밑에 칼에도 역시 글을 적었는데 요 글입니다. 더 잘 안 보이시죠? 눈이 갑자기 더 이렇게 침침해서 아이고 뭐 한번 보래 다 아는데 잘 안 보여. 눈이 벌써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시작. 산 일리 소탕 혈염 산하라고 그래요.
휘둘러 소통하니 산과 바다가 피로 물든다는 기계찬 글을 적고, 이 칼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칼은 칼 싸움하는 용이 아닙니다. 적을 향해서 빼가 싸우는 용이 아니고 워낙 길잖아요. 이 글을 써놓고 이순신은 이 칼 앞에 놓고 앉아서 어떻게 하면 적을 내가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을 구할 수 있을까를 칼을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울었던 칼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깊이 있게 울리면 이 물체도 같이 진동되는 거 아시죠?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아실 거예요? 이순신은 이 칼 앞에 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을 구할 수 있을까를 너무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어루만졌기 때문에 칼이 징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자, 이 칼은요 절대로 영화에서 보면은 최민식 배우가 이걸 들고 막 설치요. 이건 못 꺼내겠어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설치요? 영화는 한 7군데 왜곡됐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자, 본래 휘두르는 칼은 차고 있습니다. 쌍용금이라 그래요. 1m입니다. 여기 또 분실됐어요. 이것도 분실됐어요. 이 긴 칼은 이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죠? 우리는 역사를 아시더라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역사 이 잘못 알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못 배우게 돼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하나의 공부입니다. 이것은. 자, 이것을 못 꺼냅니다. 이 긴 칼은 관리인들이 1년에 2번씩 꺼낼 수 있어요. 동백 기름을 발라요. 이 녹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와도 이걸 안 꺼내줍니다. KBS에서도 이걸 하려고 해도 못 꺼내줘가지고 이 모조품으로 촬영했죠. 모조품 표시나죠? 모조품? 제가 이거 꺼냈어요. 여러분, 진짜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저는 시카고 방송국과 이순신 다큐 4부작을 찍고 있다고 그랬죠. 그때 정부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꺼낼 수 있었어요. 왜? 그 다큐가 전 세계 나간다고 그때 했어요. 미국부터 방영대가 유럽 돌아서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수많은 세계적인 영웅들보다도 뭔가 눈에 확 띄는 거 있죠. 차별화된 우리 것, 이순신의 것. 그것이 이 칼이었어요. 그래서 꺼낼 수 있었어요. 아주 어때요? 좀 멋지죠? 아주 이 장면 앞으로도 여러분 못 보십니다. 이 칼이 굉장히 길죠. 보십시오. 그 장검이에요. 이 칼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자, 얼마나 될까요? 2m. 2m 비슷해요. 그보다 약간 낮춰보십시오. 2m보다도 약간 190 얼마? 5보다 약간 높아요. 7보다 약간 높아요. 약간. 예. 7.5, 197.5cm. 굉장히 길죠, 그죠? 자, 이분이 옛날에 한국관광부서 사장하셨는데 저 강의하니까 쫓아나가요. 박사님, 그래요. 왜요? 나와도 되겠습니까? 나오십시오. 나오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어요. 제 키가 정확하게 197.5cm입니다. 이분 키가 이순신 장검 키와 똑같아요. 하여튼 그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똑같죠, 그죠? 자, 이게 난중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책들이 교과서입니다. 수많은 장교들, 수많은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정확해야 돼요. 뭐든 오리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본이 있죠. 본래 것. 이것을 가지고 모든 걸 풀어야지 누가 했던 걸 한두 번 거치면은 그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서 다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전 세계를 다닙니다. 러시아부터 중동까지 다녀서 수많은 현장을 저는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 이순신의 수많은 해전은 다 해석이 가능했고 제 책 중에 한 5권이 이순신 책입니다. 전부 다. 그중에 가장 의문됐던 것이 사실은 명량해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전에는 이것을 제가 몰라서 너무 의문스러워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원본을 드디어 제가 접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순신 쿠레를 만들면서 꺼냈어요. 그래서 다시 원본을 다 재해석하면서 드디어 그 답을 풀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일본을 향해 특히 이것은 너무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